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신일 변호사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또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을 걱정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아주 또 멋진 글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가 지극히 편향되어 있어 공정성을 도무지 기대할 수가 없다. 첫째, 헌재가 이미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 기록을 불법 취득한 다음 그 불법 자료를 증거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우연이다. 밀실에서 이뤄진 조사이고 더구나 피고인의 반대 신문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수사 기록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다. 헌재법 제32조를 위반하고 사실상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조서이기 때문에 지금 피청구인의 지금 방어권이 보장이 되지 않았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탄핵 심판을 한다는 것은 위법 위헌이다 이 말이죠. 둘째, 최근 증인 홍장은, 곽종근 등에 대한 반대 신문 과정에서 오염된 증언 및 메모가 들통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수사 기록 조서는 오염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반대 신문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그래서 일반 잡범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조차도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 제한을 가하지는 않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증인 주신문과 반대 신문을 시간을 각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 신문은 각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심리 방식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김기현 의원은 전에 판사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이런 게 어떻게 재판이냐? 이런 재판이 어딨냐? 오염된 물은 정수 절차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야 먹을 수 있다. 오염된 증거에 정수 절차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이렇게 극도로 제약하는 것은 오염된 물을 그냥 마셔도 된다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누가 용납하겠는가? 지금 비유를 하는 거죠. 이 피고인의 반대 신문이라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오염된 진술, 그거를 이제 걸러내는, 거짓을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반대 신문권을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오염된 물을 그냥 먹으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지금 셋째, 헌재는 반대 신문 사항을 하루 전까지 제출토록 강요하고 있다. 대체 이게 무슨 재판인가? 게임을 하며 상대방에게 패를 미리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미 밀실 수사 기록을 통해 민주당 측에 유리한 오염된 증거가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반대 신문 내용을 미리 진술인에게, 증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증인과 상대방에게 사실상 입맞추기를 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반대 신문을 미리 주는 게 어디냐는 거죠.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재판하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반대 신문은 그날 가져가서 그날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주라고 하면 그러면 증인하고 저 국회 측하고 정청래 측하고 다 짤 거 아니냐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재판이 되느냐. 지금 헌재 재판을 갖다가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렇게나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이른바 입틀막 하면서 답정 너 재판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심지어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는, 재판이 아닌 개판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답은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재판을 하고 있다.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은 사법살인과 다름없는 중범죄다. 헌재는 이런 우연, 불법을 즉시 바로잡지 않고 재판을 가장한 정치쇼를 계속한다면 이거는 재판이 아니라 정치쇼라는 거죠. 그 사법살인에 가담한 재판관은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크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살인을 하는 거다. 지금 사법의 형식을 빌려가지고서 지금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억울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 그게 바로 중범죄가 된다. 이거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를 갖다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을 전부 다 지금 수사한다는 겁니다. 법무장관을 팜 본디를 앉혔는데요. 여기가 강경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한테 충성맨입니다. 지금 여기를 시켜가지고서 트럼프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그런 검사들부터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트럼프에 대해서 억울하게 말이죠. 이렇게 수사를 했던 그리고 기소를 했던 그런 검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냥 하나의 그 보복 아니냐 내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사정을 잘 들여다보면 미국도 우리처럼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바이든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이 트럼프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압박을 가했다는 거죠. 물론 트럼프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세무조사라든지 등등등등을 조사해 가지고서 트럼프를 탈탈 털려는 뭐 그런 시도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앞장섰던 그런 어떤 검사라든지 특별검사라든지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보복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말이죠. 이게 항상 공정하면 문제가 없어요. 항상 공정하면 A한테도 B한테도 C한테도 똑같이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정적이니 내지는 또 뭐 우리 편이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말이죠. 잣대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김기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재 재판관들이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가는 가운데 이 판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았다가는 그런 중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사법사안이라는 말까지 썼어요. 아주 강하게 말을 쓴 거죠. 판사들이 사법의 이름을 빌려서 즉 법과 어떤 절차 이거의 어떤 그 이름을 빌려 가지고서 사실상 그 살인과 똑같은 일을 하면 그것을 이제 살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꼭 사람을 갖다가 무슨 뭐 실제로 목숨을 빼앗아야만 그것이 사법살인이 아니고 분명히 그 파면되지 않을 일을 갖다가 파면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그 꼼수를 부린다든지 또 뭐 얼마든지 적법 절차를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방어권을 갖다 박탈한다든지 그러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언제부터 저렇게 정말 일방적인 그런 재판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 피고인의 반대권이 신문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미리 반대신문사항을 준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해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원래가 그 주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랑 똑같아요. 주신문은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내가 묻는 걸 주신문이라고 해요. 근데 자기한테 유리한 증인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 반대 신문은 뭐예요? 내가 신청한 증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한테 내가 반대로 묻는다. 그래서 반대 신문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나한테 불리한 증인일 거 아니에요. 반대 신문은 저쪽에서 주신문이니까 저쪽에서 진짜 신청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그때 내가 도끼로 문을 부수라고 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도끼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그렇죠. 도끼라는 말은 없었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대 신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신문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 짜고 치다 보니까. 그래서 반대 신문이 중요한데 이 반대 신문권을 제대로 보장을 안 하고 첫 번째. 왜냐하면 시간을 제약해 가지고 뭐 30분만 하라 뭐 그다음에 또 15분만 더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지금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주도록 상대방한테 그렇게 강요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할 의사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갖다가 도외시하면 정말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헌법재판소가 좀 더 각성을 해서 공정한 재판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강신업 TV입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